안녕하세요. 심리상담가 손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독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서 이 개념을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심리에서 경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전편에서도 우리는 서로 건강한 타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타인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더 깊게 이야기에 들어가 본다라면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 됩니다. 경계. 네. 얼핏 들어서 어렴풋하게 이해는 되시죠? 아, 경계가 그런 거지.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봐. 그러면 되게 애매한 게 이 경계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심리를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경계였어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우리 집 혹은 나의 영역을 이렇게 세우는 울타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울타리가 있으면 어때요?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죠. 지켜줄 수 있거든요. 내 공간을. 그렇죠? 그런데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 공간을 마구마구 뛰어서 넘어올 거고요. 시도 때도 없이 오겠죠. 그리고 뭐 새벽 시간에도 찾아올 거고 내 시간이 없을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가 사라질 겁니다. 내 자유를 지켜지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경계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경계가 그런 울타리가 딱 있어. 아무도 못 들어와. 이건 또 어때요? 너무 경직돼 있죠. 이 경계가 견고하긴 한데 이건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충분하게 무언가를 좀 교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고립되거나 오히려 은둔자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경계가 가장 건강한 경계일까요? 우리 집 대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타리가 있고 벽이 있고 있는데 드나들 수 있는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울타리에 살인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경계. 그게 바로 건강한 경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건강한 경계, 때로는 울타리를 쳐서 내 영역을 확고하게 하고 때로는 울타리의 문을 열어서 드나들 수 있게끔 교류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바로 건강한 경계를 지키시면 되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심리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주제가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희 직장 상사가요. 저하고 만나는 이 연인이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을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부모로부터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산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은 주제예요.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부모 자녀 관계에 서로에게 덫을 놓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을까요? 특히 어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상하 가족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더 힘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부모가. 그렇다 보니 부모가 자녀를 가스라이팅 하거나 부모가 조금 더 나르시시스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요, 부모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내가 이 대우 받으려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이 빠져들죠. 그렇지, 우리 엄마가 그 힘든 가운데 나를 이렇게 잘 성장시켰는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당장은 내가 들어주기 어려운 굉장히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요.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이런 레파토리를 자주 읊죠.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꼴을 보려고 여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후회스럽다. 정말 많은 레파토리를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바로 자녀를 불효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쁜 자녀가 되고 싶지 않죠. 죄책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부모의 요구가 굉장히 무리하더라도 그걸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가 조종당한다. 심리적 조종자,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놓고 조종하진 않아요. 야, 너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해, 뭐 해, 명령을 하고 강요하진 않은데 이상하게 나를 자꾸 덫을 놓아서 빠져들게 해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죄의식과 이 책임감을 건드리는 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심리에서는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어요. 조금 남들 앞에 나 이런 거 원해 라고 내세우는 게 부끄러운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명품을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명품을 막 밝히면은 된장녀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야, 명품 저런 거 다 사치야. 사람이 인성이 중요해, 인성이. 근데 내 마음은 명품을 너무 사고 싶어. 그렇죠? 그런 부끄러운 욕구가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명품 같은 거 들지 않아도 괜찮아. 인성이 중요해.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어떤 욕구인데 그걸 내가 내세우는 게 도덕적으로 내 스스로가 세운 도덕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서 조금 부끄러워요.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면 상대방 의 욕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쟤는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리는 탓을 하는 이걸 우리가 투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괴로운 심리를 내가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방어기제인데 그 방어기제를 상대방을 탓하면서 쓴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너를 탓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진짜로 양심에 찔려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탓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이 투사적 동일시로부터 시작돼요. 투사적 동일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존적 투사적 동일시. 두 번째, 힘의 투사적 동일시. 세 번째, 환심사기 투사적 동일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의존한다라는 것, 의존적 투사라고 하는 건요. 부모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서 어떻게 지내니? 나는 자식들 없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혼자 뭐 병원을 갈 수 있니? 어디를 갈 수 있니? 난 너희들 없으면 못 산다. 자식 보는 낙에, 손자 보는 낙에 내가 살잖아. 의존하는 거죠. 자꾸. 너희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들이 어때요? 움찔하거든요. 아, 우리 부모가, 나약한 부모가, 병든 부모가, 연세가 저렇게 연로하신 분이 혼자 있는 게 싫다는데 무리해서라도 합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여건이 다 되어서 부양을 하고 함께 합가를 하고 부모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무리해서. 나의 어떤 마음이 그걸 기꺼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하고 있다는 건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는 조종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힘의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건 반대예요.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요. 네. 제가 만난 저희 내담자들 중에는 이런 힘의 투사적 동일시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내담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센 거죠. 네. 너 엄마가 유학도 보내줬고 엄마가 결혼도 시켜줬고 학비도 다 대줬고 네가 엄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엄마 없이 독립이 야 가당키나 해? 그런 말 하지도 말어. 네. 부모가 여태 깔아준 거 가지고 살았으면서 무슨 지금 와서 그냥 하던 대로 살아. 네. 이게 이제 자녀가 부모의 발밑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덫을 놓는 거죠. 세 번째, 환심사기는요. 같이 살면 네가 나에게 뭘 해주면 엄마가 이거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엄마가 이런 게 있어. 땅이 있어. 뭐가 있어. 네, 그래서 다 해줄 수 있어. 너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네, 이렇게 해서 환심을 사는 거예요. 이걸 바로 환심사기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말에, 부모의 어떤 감정에, 부모의 욕구에 내가 휘둘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욕구와 생각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부모의 것과 내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부모는 트로트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이들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 딸이 할머니가 장민호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저희 딸은 이제 NCT 팬이거든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지금 NCT 오빠들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장민호를 보러 간다니 이랬는데 저희 딸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 콘서트가 장민호하고 이찬원 투톱이 같이 했거든요. 엄마 이찬원 진짜 잘생겼어. 이찬원 팬이 돼가지고 돌아왔더라고요. 네.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가긴 갔지만 할머니, 내가 지금 할머니가 장민호를 좋아한다 해서 가주지만 나는 NCT 팬이야. 나중에 NCT 콘서트 할 때 할머니가 티켓 해줘야 돼. 명확하게. 네. 요렇게 내가 구분 짓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걸 뭐 오해를 하셔서 아예 그럼 부모님들이 하는 요구는 다 내가 들어주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들어줘도 괜찮아요. 들어주는데 분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것. 이건 내가 원해서 스스로 해드린 것. 이런 부분들을 내가 분리하고 간다라면은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죠. 벗어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나와 부모의 감정을 분리하셔야 돼요. 감정. 이 가스라이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끔 해요. 네가 그러고도 효자라고 할 수 있겠어? 네가 지금까지 엄마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게 어느 정도인데 어때요? 도덕적 신념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라면서 아주 당연한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지고 있죠. 뭐 윗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네, 다른 사람, 뭐 아픈 사람을 보면 배려해야 된다. 이런 어떤 도덕적 신념, 가치 기준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너는 양심이 없는 애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고도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 도덕적 양심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들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때 한번 내가 내 감정에 돌아가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그대로 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인가? 부모는 지금 힘들다, 불쾌하다, 화가 난다, 너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뭐 우울하다라고 표현해요. 그건 부모의 감정이에요. 나는 어떤 감정? 나는 비록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지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모는 그래서 슬프고 우울하고 섭섭하다고 하지만 나는 해줄 수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때요? 편안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찾으셔서 분리하는 거죠. 미안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다. 네, 죄책감으로부터는 조금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감정의 밑바닥이 되는 욕구. 나의 욕구를 조금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 거를 다 들어드리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은 왠지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밑바닥에 있는 욕구들은 어때요?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아, 나 거부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오늘 엄마가 가자고 했던 곳 가지 않고 오랜만에 쓴 연차니까 쉬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밤에는 어때요? 아, 내가 제대로 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욕구를 내가 명확하게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부모님이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아, 그런 부분을 엄마 원하는구나. 엄마가 이걸 나하고 같이 하길 원하시는군요.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피곤한 일주일 중에 하루 내가 쉬는 날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좀 내가 쉬고 싶고 나중에 내가 신체적으로 좀 에너지가 회복되면 엄마 하고 싶은 거 이거 해보면 어때요? 라고 해서 내 욕구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 뭐 그래서 갈등을 막 키운다. 뭐 키워서 해결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알리셔야 돼요. 부모에게 아, 나도 엄마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나에게도 존중받아야 되는 나만의 감정과 욕구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걸 계속 어필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점점점 물들어가는 이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갈등을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겁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갈등이 드러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라 그래요? 직장에서도 되게 건강한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드러나면요,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갈등이 드러나지 않으면 모두가 그냥 만족한 거라고 생각하고 암묵적인 어떤 그게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쓱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피한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신뢰, 자기 확신이 낮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엄마하고 얘기해서 아빠하고 얘기해서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우리 부모님은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 상대에 대한 신뢰도 없을 뿐더러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뢰도 낮기 때문에 갈등을 자꾸 회피하거든요. 갈등을 잘 해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내 갈등, 우리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무리한 요구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서 혹시 무턱대고 다 들어주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타인, 서로에게 타인이 되기 위한 준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으로 존재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타인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점이 있잖아요.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타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타인. 제가 쓴 책, 우리는 피를 나눈 타인입니다. 이 책 제목인데 처음에 이 책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으셨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굉장히 타인처럼 지내라는 건가요? 타인처럼 지내서 안 된다는 건가요? 너무 슬픈데요, 선생님?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별의별 피드백을 다 들었어요. 너무 냉소적이다. 저보고 어떤 분은 염세주의자냐 이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 제목에서 얘기하는 타인입니다 라고 하는 타인은요, 지향해야 되는 점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타인이 되시라는 뜻이거든요. 타인이라고 하니까 서로가 너무나 이제 등 돌린 타인,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뭔가 쓸쓸함이나 외로움,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 타인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를 쓸쓸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무언가 조금 차갑게 등을 돌린 타인이 아니라 바라는 보고 있어요. 바라는 보고 있는데 마주보고 서 있을 정도의, 마주보고 섰을 때 너무 가까이 붙으면 눈, 코, 입 잘 안 보이잖아요. 눈, 코, 입이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간격을 두고 서 있는 거리 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무도 숲에 들어가 보세요. 나무 같은 경우도 간격이 조금씩 떨어져 있어야지 그 나무가 햇빛도 받고 바람도 불고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그 간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간격 없이 이렇게 밀착돼 버리면 오히려 서로를 해치는 관계가 되더라. 그럼 정말 타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서로 이 타인으로 조금 더 건강한 타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켜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차가운 타인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타인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타인이거든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타인 맞죠? 크게 어떤 타인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독립을 위해서 타인이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 개념을 낮추는 왜곡된 신념의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네. 부모님도 독립을 위해서 이 부분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밀착되게끔 돼 있거든요. 얼굴도 보이지 않는 거리로 자꾸 밀착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자녀였어. 우리 부모는 나를 굉장히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자녀로서의 내 개념을 긍정적으로 한 번쯤 다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는 늘상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제가 이 아카시나무를 가지고 잎사귀를 딱 떼가지고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 첫사랑의 오빠를 떠올리며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했단 말이에요. 이 마음 안에 두 갈래의 마음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양가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부모님을 내가 잘 부양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면서 잘해야지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내가 안쓰럽고 안타깝고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나도 인간인지라 귀찮기도 하고 이 부분에선 내가 더 욕심을 내고 싶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부모님이 그냥 섭섭하기도 하고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존하는 것부터가 너무 본인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내적 갈등. 선생님, 제가 나쁜 사람이죠. 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부모를 욕보인 거죠.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가요? 제 부모에게 제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라고 왔는데 부모의 어떤 상황을 쭉 상담을 이어가면서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나중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부모를 이렇게 욕하고 있다니 자기 자신이 못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다시 또 자기 비난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또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는 꼭 해야 되는 마음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 두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럼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 소진이 진짜 커질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에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이 자녀의 역할을 하시면서. 어쨌든 두 마음이 공존할 수는 있지만 두 마음이 공존할 때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 합의를 하셔야 돼요. 내적 갈등을 줄이셔야 됩니다. 마음 안에서 서로가 타협의 시간을 좀 주셔야 되거든요. 내 마음들끼리. 네. 어떻게 주는 거냐면요. 말을 시키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내면 대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대화를 합니다. 너는 해야만 했어. 아니, 나는 하고 싶지 않았어. 어떤 마음이 나에게 더 큰지. 해야만 했어는 도덕적 신념에 의한 가치 기준이죠. 아니, 나는 하고 싶지 않았어. 내 본능적인 나의 어떤 생각들이에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말싸움을 시켜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해. 아니, 넌 자녀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이 내 마음 안에서 싸우게 하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결론이 나오면은요, 어떤 분은 해야 한다. 부모에게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아니야. 내 욕구를 조금 더 내가 주장할 거야 라는 쪽을 선택하는 분도 있어요. 둘 다 의미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따르는 건 선생님 다시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게 부모의 욕구인지 나의 욕구인지를 분리하자라고 했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휘둘리는 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런데 내가 명확하게 내면의 대화를 해봤잖아요. 아, 나는 지금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나밖에 챙길 사람이 없어서 내가 힘들지만 해야 돼 라는 결론을 내가 내렸다면 그건 내 자신의 의지예요. 가스라이팅이 아니죠.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욕구를 명확하게 살피는 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따뜻한 타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젠가 고아가 된다는 상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아라고 하는 이 한자어 안에는 이미 이제 부모를 여인 어린 아이죠. 그런데 어른이지만 부모님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른 고아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의 나이듦을 내가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는데 내가 이런 나도 언젠가 어른 고아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가 해야 될 것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지, 또 함께 하고픈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떠오르는 것들을 부모가 요구했을 때 휘둘리는 건 좋지 않지만 내가 먼저 떠올려서 해드리는 건 또 내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선택하는 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속마음을 좀 많이 전달하세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사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조임금과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어갈 때 뒤주 속에 갇혀있는 사도세자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하거든요. 상상 속의 대화인 거죠. 상상 속의 대화인데 두 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찌 우리는 이 지경이 되어서야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네. 그런 어떤 후회가 되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정한 거리두기는 타인이 되는 것은 등 돌리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모습을, 서로의 감정을, 서로의 욕구를 존중해 두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을 위해서 감정의 덫에서 나와야 하고 나의 내적 갈등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갈등을 내가 회피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낸다라면 충분히 우리는 따뜻한 타인으로 서로를 마주봐주는 거울의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부모님 혹은 내 자녀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